당진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 3명으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우선 특이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는 도내 방문 판매 업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업체에서 진행하는 상품 설명회나 판매, 교육 등 모든 모임이 금지됩니다. 청양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칠갑산 장승 문화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청양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로 연기했던 축제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RF에서 LNG로 전환된 내포 집단 에너지 시설이 건축 허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 첩사를 될 전망인데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당진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특이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의 첫 확진자는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 3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5일 국내로 들어와 당진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7일 오전 8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명 모두 같은 비행기를 탔고 공항에서 전용 콜밴을 타고 이동해 당진 이동에 위치한 숙소에 함께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와 보건당국은 자가 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특이 동선은 없는 것으로 우선 파악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도보로 오셨고요. 숙소에 3분이 이렇게 있었던 거로, 다른 건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공단진에 취직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 판정 이후 천안의료원 격리병상으로 이송됐으며 별다른 증상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시는 거주지와 인근에 대한 방역을 완료하고 CCTV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이동 경로 등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확진자와 접촉되거나 연관된 모든 시설은 운영 중단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동 경로에 대한 확인 조사가 끝나면 역학조사관의 검토 후에 동선을 시민 여러분께 가장 빠르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추가 조사하고 7일 오전 기준 당진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62명이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수사해 현재까지 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29일 자가격리를 위반한 7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자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공무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로 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밖에 마스크 7만 장을 판매한 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1명을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는 도내 방문 판매업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8일부터 2주 동안 내린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집합금지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코로나19 재확산 정도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방문 판매업체와 다단계 업체, 후원 방문 판매업체 등 모두 867곳입니다. 이 기간엔 업체 홍보관에서 진행하는 상품 설명회, 판매 교육 등 모든 모임이 금지됩니다. 사업자는 소독, 환기 등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하고 방역당국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장이 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열과 전력을 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시설 건축 허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전망인데 일부에서는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고용 폐기물인 SRF를 연료로 추진됐던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논란 끝에 LNG로 전환됐습니다. 전국에서 SRF 발전소가 추진되는 곳 중 첫 에너지 전환 사례입니다.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발전소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LNG 역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규모도 계획보다 5배 이상 커졌다는 겁니다. 충남도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 초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일 기자회견에선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상대로 시설 철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화가 안 되고 협상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법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주장을 펼쳐보고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저희들이 소송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LNG가 법에서 규정한 청정연료로 용량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반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소통창구인 상생협력위원회 위원도 절반가량을 주민으로 구성해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렵게 LNG 전환을 이뤄냈는데 반대 목소리가 나와 안타깝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모적인 이런 행정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대다수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상생협력 이 협의회가 주민들이 어떤 불만 사항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은 현재 예산군의 건축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조기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지도원 2차, LH 아파트, 중흥 아파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향후 혁신 도시까지도 된다 그러면 저 임시 보일러 8대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각종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자금 조달이 원활할 경우 집단 에너지 시설은 이르면 9월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자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한 시간은 지난 6일 밤 10시 3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도청 소재지인 내포 신도시에서 있었던 만찬 일정을 서둘러 마치고 서울로 올라간 건데요. 민선 5, 6기 도정을 이끌었던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상을 조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영수 도지사 비서실장이 먼저 도착했고 민선 5기와 6기 정무부지사와 비서실장으로 도정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과 조승래 국회의원 등도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양 지사는 안 전 지사와 잠시나마 독대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맞붙지도 않았던 전현직 도지사 간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그림이지만 2018년 3월에 터졌던 이른바 안희정 사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심정이 복잡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특히 양 지사가 취임 이후 안 전 지사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청을 방문해 당시 현직이었던 안 전 지사에게 엄정한 중립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2018년 7월 2일 공식 취임한 양 지사는 사전에 박태권, 심대평, 이완구 전 도지사 등 역대 도지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지만 안 전 지사는 같은 날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서 애꿎은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양 지사는 안 전 지사가 교도소에 수감되자 측근을 통해 면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지시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머문 양 지사는 빈소를 떠나면서 안 전 지사의 부인인 민주원 여사와도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 지사의 한 측근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두 분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배석자가 없었던 상태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위로와 격려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다고 귀띔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가운데 현장 실무 맞춤형 교육을 펴고 있는 지역대학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읍 지역에 위치한 전북과학대는 지역 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면서 작은 학교지만 다양한 성공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고부면 한 시골 마을 모정입니다. 전북과학대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등 자신들의 전공을 활용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벌입니다. 학생들은 어르신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세정액 등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고 마사지 봉사도 진행합니다. 코로나가 심각 상태로 대비돼가지고 고위험군 대상자들에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손소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방 수칙은 무엇인지 교육해드리고 또 직접 마스크랑 손소독제를 배부해드리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 건강 유지 잘하셔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 대학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장 실무 학습이 필요한 간호학과 등 의료 관련 학과에서는 방역 절차를 강화한 후 축소 수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그리고 농촌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지금 정읍시 8개 지역 마을을 농촌 재능 나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지도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 전, 중간, 그 다음에 종료 후 이렇게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읍 쪽 유일한 대학교인 전북과학대는 지역 업체들과 연계한 사랑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벤처기업부가 평가한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또 지난해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에서 취업률이 76%대로 호남 제주권 전문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업 성장 단계에서는 투자 유치비, 성장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젤 투자,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성장 연계 지원을 합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로서는 투자 연계 컨설팅 지원과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해서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교과과정 이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교과과정에 3, 4년 전부터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서 실무 중심의 그 교과과정을 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선택한 전북과학대. 정민과 함께 동반 성장을 추구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호입니다. 청양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 부결과 관련해 주민 2차 집회가 청양군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청양의 미래를 만드는 주민 모임 100여 명은 집회를 열고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과 청소년재단 설립을 즉각 승인할 것을 청양군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군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청양군 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던 가족문화센터 조성 사업과 청소년재단 설립 안건을 찬반 토론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올해 하반기로 연기됐던 청양 칠갑산 장승문화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청양군은 최근 수도권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더 이상 충청권도 안전지대로 보기 어렵다며 제22회 칠갑산 장승문화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년 4월 중순에 개최되는 장승문화축제는 마을 전통 장승제와 장승홀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3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서산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55% 상승했습니다. 특히 5월과 6월에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물동량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산시는 물동량이 증가한 원인으로 남중국 추가 항로 개설과 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 항구 확대 등을 꼽고 있습니다. 시는 대산항 유입 물량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개정하고 하반기 기업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자유무역 협정으로 피해를 본 돼지 사육 농가에게 피해 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돼지를 사육하고
2018년 말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업체로 이달 말까지 시군축산부서로 신청하면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산 가격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폐업한 업체에 지원하는 폐업 지원금은 올해 돼지고기와 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충남도가 재난에 취약한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해수욕장과 운동시설, 전시장 등 재난 취약시설 59곳에 대해 집안 침하와 전기 설비, 코로나19 방역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험한 사안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사과와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과수 화상병 발생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과수 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발생 과수원의 나무 전체를 매몰해 전염을 차단할 계획인데요. 과수 화상병에 걸리면 가지와 잎, 과일이 검게 말라 죽는 증세가 나타나며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과수 화상병이 이달까지 집중 발생한다며 의심 증상이 보이는 나무를 발견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 지역 농가 18곳 6.2헥타르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태안군이 충남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어린이 승하차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군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태안초등학교와 백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승하차는 등하교 차량이 유도선을 따라 주차장에 천천히 진입하고 하차한 어린이들은 설치된 보행로를 통해 학교까지 이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진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자녀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중순부터 3주 동안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극복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2차 교육을 준비하고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 문화광장에서 매주 주말 버스킹 공연이 개최됩니다. 군은 오는 10월까지 트로트와 마술 공연을 포함해 총 39번에 걸쳐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출렁다리를 찾는 분들을 위해 이번 공연을 마련하게 됐다며 방문객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양군 청양읍 주민자치회가 올해 말까지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무료 대여 서비스는 청양 군민 가운데 만 5살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로 장난감과 육아용품 등 600여 점을 한 사람당 2점씩 2주간 빌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에는 최저기온 19도, 낮 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28도로 적절히 냉방만 해주신다면 활동하기엔 크게 무리 없겠습니다. 구름 없이 맑아 자외선 지수가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18도, 당진 서산 태안 19도, 예산 20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단진과 태안 28도, 서산과 청양 29도, 홍성 예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종일 대체로 맑기 때문에 빨래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대기 정체로 공기질이 좋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세차는 짙은 먼지만 닦아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 차츰 흐려지다가 금요일 오후에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정체전선의 영향 때문인데요. 기상 변화에 따라 많은 양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물을 미리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